1987년 6월 베네치아 서방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신흥공업국의 세계 무역 책임 분담론이 결정됐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통화를 절상시켜 신흥공업국의 수출을 축소시키려는 선진국의 거센 무역 압력이었다. 1988년을 고비로 하여 그동안 닉스 국가들에게 베풀어져 왔던 보호 울타리들은 일시에 회수돼 버렸고, 그때부터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 4개국 닉스의 시련은 시작됐다. 솟구쳐 오르던 아시아의 4마리 용은 급격히 날기를 멈췄으며 추락하지 않기 위해 제각기 자신의 앞을 스스로 가려야 하는 시련의 시기를 맞이했다. 특혜 관세의 폐지, 통화의 절상, 수입 개방 압력 등 연차적으로 가중된 시련들은 닉스의 앞날에 불투명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닉스 중 유일한 무역수지 흑자국 대만. 작년에도 130억 불의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시는 그러한 대만 경제의 오늘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부산한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부지런하고 검소한 국민성을 저력으로 하여 다져온 견실한 경제 구조, 마르지 않는 전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넘실거리고 있다. 타이베이 중심가에 자리 잡은 일본계 유명 백화점. 4년 전에 들어섰고 현재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만 최대의 백화점이다. 그런데 근면하고 검소하여 저축률 높기로 유명한 대만 사람들이 웬일일까? 들려본 백화점의 매장안은 온통 일본 제품이었다. 그리고 그 일본 상품을 사러 몰려든 대만 사람들 때문에 백화점안은 시끌한 시장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대만 달러로 88년에 32억, 89년에 43억, 90년에는 50억 불에 이르렀으며 2, 3위를 합쳐도 미치지 못한다는 백화점의 매출액. 그 백화점의 매출액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 대만의 소비 급증 현상. 빠르게 번져가는 과소비의 물결이었다. 어떻게 대만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변화했을까? 87년 이후 특혜 관세 졸업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무역 흑자 폭은 떨어질 줄 몰랐다. 整个经济景气的变化多多少少也会影响到我们这个出口的。那么我们虽然过去几年来这个出超的金额非常的大了，我们也认为这个贸易过分的出超对我们整个的经济并不是很理想的。因此，在这个5年前，政府推动所谓贸易自由化。 한편 대만 달러는 미국의 압력으로 거의 50%까지 평가 절상됐다. 我们曾经有的时候高到49%的产品啊，这个销到美国，我们觉得这对我们来讲也是不健康，也是不利的。因此，我们中华民国政府啊，有很早就主动的采取措施，希望来改善这种情况，要分散市场。那么分散市场的做法。 当然也可以减轻啊这个美国这个保护主义的压力。 90년 10월 한 달 동안 대만에선 유럽 수출이 미국 수출을 역전시킨 조그마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가중된 미국의 압력에 대만이 다각적으로 대응한 결과로서 대만 경제의 잠재력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다. 타이베이 시내 외곽. 한산한 길거리에 변변한 입간판 하나 없이 전형적인 대만 중소기업의 하나인 화륜전자가 자리해 있다.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회사는 종업원 250명의 전형적인 대만 중소기업으로서 캐페시타를 위시한 여러 전자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의 주력 생산품인 캐패시타는 전자제품이라면 어디든 반드시 들어가는 중요 부품으로서 주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나가고 있는데 대만 달러로 89년 2억, 90년엔 2억 3천만 불을 수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사 역시 근년에 밀어닥친 대폭의 환율 절상, 높은 임금의 압박 등 대만적인 어려움들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상품의 대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이 회사는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한 방법으로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엄두내기 어려운 생산 자동화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동화는 여러 가격 인상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 원가를 낮추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게 됐다. 특히 이 회사는 자동화 기기를 시설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설비된 자동화 기기의 결점을 찾아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타치를 하는데 그래서 저 기계보다 이 타치 정밀도가 좋습니다. 이건 그 컴퓨터라. 외국에서 들여온 이 기계의 경우 사소한 결점 몇 가지를 보완함으로써 15%나 생산성을 높였다고 한다. 현재 이 공장의 자동화율은 70%, 매달 1,000만 개가 넘는 양질의 캐패시타를 생산하고 있다. 이게 한 300만 원 됩니다. 대단히 굉장히 비싼 건데. 我们要做好的东西，还有要能够降低成本。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다 보니까 수동화. 해야 되겠고. 把这东西摆在这一边。 좋은 품질의 것을 보다 싼 값에 만든다는 것은 본래 모든 제조업이 안고 있는 숙명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 왕왕이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치 어려운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가져오던 기계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자동화 시설에서 보완으로, 보완에서 다시 본래 것보다 더 나은 신제품의 제작으로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single machine， 把那个电容器呢，把它顺排在那排条上面，所以这个机器呢，也是一个机器做2个动作。现在目前呢，也有很多那个订单，我们除了台湾国内有呢，那个南非啊、中国大陆呢都有下订单。我用中文讲哈，这个是我们 생산에서 자동화 이후에 남겨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품질 관리다. 생산 능률은 이미 확보됐으니 이제 남은 것은 상품의 불량률을 떨어뜨리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자동화를 하면서 얻은 이점의 하나는 사람의 손이 많이 남게 됐고 놀고 있는 손을 이용해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에 치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결국 과감한 자동화의 투자, 집요하리만치 철저한 품질 관리가 중소기업의 나라 대만의 저력이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世界的环境在变，那所有的产品都会变成全世界变成很竞争，包括韩国、台湾一样，就是很多兴起的国家都会一起很竞争。那这一点的话，我想第一个就是我们应该要在研究发展方面，就 R&D 方面要加强，怎么样开发出新的产品。 이 회사는 최근 4만 볼트용 고압 캐패시터를 만들었다. 하이비전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부품으로 5년 연구 끝에 일본과 함께 낸 회심작이다. 产品全世界只有日本跟台湾在做这种电容器，这是用在最新的 Morita 上面，还有 PV 水平震荡用的高压电容器。对，这个是比较特别的一个产品。 변변한 간판도 없는 이런 작은 기업에서 이렇듯 값싸고 품질 좋은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나라 대만. 그 어려운 유럽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대만의 저력은 바로 이런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대만 최대의 전자계산기 회사 칼컴프사. 대만 기업들의 대표적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즉 OEM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다. 현재 이 회사의 OEM 상대는 20여 개사. 설계실에 100개 이상 비치된 설계들은 이 회사의 가장 큰 보물이 되고 있다. 주문사의 기술을 설계도를 통해 손금 보듯 관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OEM은 생산 위탁과 동시에 기술 이전으로 볼 수 있으며 기술 대만의 오늘을
바로 이 OEM의 토대 위에 축적되어 온 것이다. 현재 대만 전체 수출의 70%, 꽤 무거운 비중을 이 OEM이 차지하고 있다. 기룡시에 있는 대만의 중견기업 실리텍.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 기기, 전자부품들을 만드는 업체로서 지난 78년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 자본금 3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7월에 미국의 한 컴퓨터 키보드 회사를 매입했을 만큼 견실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실리콘 라버는 세계 3위의 매출액을 자랑한다. 역시 다른 대만의 여러 중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화 시설을 완비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새로 들여온 자동화 기계는 이전의 것보다 4배나 속도가 빨라 생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요즘 전자업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는 어떻게 생산 원가를 절감시키는가이다. 가격 경쟁력의 상실은 곧바로 세계 시장에서의 도태를 뜻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가격의 가장 큰 결정인자인 생산 원가의 절감을 업체로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취해야만 하는 준엄한 지상명령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회사는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원가 절감의 대표적 수단인 자동화로, 자동화에서 더 나은 자동화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这是一个很新的一个机器，目前来讲，这个机器的价值非常的高，但是呢，因为可以节省人力，所以我们使用这个机器。要把品质做好呢，最主要就是机器的维护要做得非常好。我们每天都有在维护这些机器，我们做出来的东西呢，现在基本上来讲已经没有什么样的不良率。 생산 자동화와 엄격한 품질 관리. 그것은 오늘의 대만 기업들을 힘차게 이끄는 두 개의 바퀴다. 불경기는 장애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로 하여금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좋은 기회를 준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这样的改善，我们每年呢都能够有20%甚至30%的效率的提升呢。所以这个在人工成本呢提高10%、12%的同时，事实上我们的生产力的提升呢会大于这个劳动成本的增加。东南亚去设厂，使得一些劳力比较密集的工业不能够马上转型的。 能经由海外、马来西亚、菲律宾、泰国的工厂，使得 labor cost 更低呀。 대만의 실리텍 회사가 진출한 곳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공단인 페낭섬. 주변 국가들에 비해 다소 인건비가 비싸지만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다고 한다.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만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인 것이다. 대만에서 파견된 지사장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인들로서 이곳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중 말레이시아로 들어온 외국 자본에서 가장 많은 투자액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일본이 아닌 대만이다. And the overhead, I mean the office staffs, there is also about 1/3 in Taipei. So we will reduce the labor cost and the overhead. But the material cost, because of all the material are from Taipei, so we will carry a lot of the shipping cost. 그래서 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만의 70% 수준. 결국 국내에 뛰어오른 인건비 문제가 대만 기업을 이곳 말레이시아로 나오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모두 대만에서 들여온 기술과 설비로 전화 부품인 컨덕팅 라버, 컴퓨터 키보드 등을 생산하는데 아직 장비는 물론 인력의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주로 현지의 화교들이 많이 하고 있는 하청 공장들을 자주 이용한다. 최근 대만의 해외 진출업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현지의 중국 인맥과 화교 자본을 파고들어 현지 진출한 그 어느 외국 기업체보다도 현지화에 손쉽게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교들을 통해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을 쉽게 극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Yeah, the main reason is about 2 years ago, a lot of foreign investors coming into Penang. Then they do need a lot of subcontractors to cooperate. So that's because we got the demand. And a lot of new factory, mainly is a subcontractor from the local people. They are open their new factory. And now I think we increased 200 or 300%. 현재 계산기 전화기에 들어가는 고무 부품의 경우 실리책 총 생산 물량의 30%가 이곳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만들어진다. 올해는 하청업체도 늘리는 한편 생산량도 50% 이상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곳곳에 포진한 화교들을 발판으로 일본이 나왔던 길에 지금 대만이 가고 있다. 대만은 고급 부품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중저급 부품도 많이 만든다. 비록 한국 대기업처럼 메가디램급의 첨단 부품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대만은 우리가 만들지 않는 쓰임새 많은 중급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만의 중저급 부품들을 대량으로 가져다 쓴다. 이처럼 대만 중소기업들은 단단한 시장 기반을 딛고 서 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我想呢，目前呢，在中华民国在台湾中小企业，它所遭遇到的困难呢，主要的是受到了因为国际间的经济的不景气，还有这个波斯湾的这个战争的这个危机，以及呢国内的劳工的短缺和这个工资的上涨啊，所带给他们的压力。那么这些的压力呢，可以造成他们一个后果呢，就是外销的订单啊，慢慢的减少。那么国内呢，他们的这个成本啊提高。 那么所有的中小企业呢，他们最感觉到最困难的呢，就是在资金的融通啊发生了这个问题。 대만의 중소기업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대만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는 기민한 임기응변에 있다. 발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발빠르게 변신하며 발빠르게 개발한다. 대만이 완구 자파 왕국이라 불리며 작은 물건의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작고 간단하며 첨단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운 대만족 분야가 확고하다. 最近几年来，台湾的经济快速发展，劳力已经不足了，工资上升了，再加上台币的大幅升值，所以劳力密集产业在国内啊已缺乏竞争力了，所以转移到方向到对外投资，到东南亚给投资了。所以由于这种投资呢，就带动了我们原材料、搞机器设备的出口。所以我们对外投资除了对东南亚基于类劳力密集产品投资以外呢，我们还有一种投资就是掌握资源。 这像印尼的菲律宾啦、马来西亚掌握资源。 닉스 중 유일한 무역 수지 흑자국 대만. 근면하고 검소했던 그들은 지금 분명 변하고 있다. 겉은 남루해도 속이 꽉 찬 부자이기를 원하는 중국인 본연의 기질이 시장 개방과 과소비로 얼룩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을 열며 늘어뜨린 주렴 같은 것일 뿐이다. 대만은 오히려 스스로 열어젖힌 그 문을 통해 동남아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세계로 손을 뻗고 있다. 생산 자동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연구개발과 새로운 보완을 계속하여 당면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과소비라는 주렴으로 가렸지만은 주렴 뒤의 그 얼굴은 여전히 계산 밝은 예의 그 얼굴이다.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한동안 중국이 편 긴축 정책은 국제 중개무역 중심지 홍콩을 일시 어둡게 했다. 또한 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문제가 가까워 옴에 따라 사배 불안이 커져갔으나 중국 정부로부터 반환 이후 50년 동안 현 체제를 지속하는 일국 2체제를 운영한다는 발표가 있고부터 그러한 사배 불안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경제 사회지만 늘 중국의 변화에 무척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회가 홍콩이다. 지리적 이점에 의한 운송, 통신, 금융의 동남아 중심으로서 근대적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홍콩. 그러나 홍콩은 좁다. 따라서 홍콩의 집들도 물론이지만 공장들도 하늘을 향해 자꾸 솟아오른다. 이른바 빌딩식 공장들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홍콩에는 땅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사람도 많이 모자란다.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몰려들고 자유로운 경제사업 환경이 조성돼 있지만 홍콩의 제조업 종사자는 90만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홍콩의 제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빠져 있다. 홍콩의 고층 빌딩 단지, 공장지대의 8층 건물에 있는 왕씨 기업도 그중 하나다. 왕씨 기업은 홍콩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휴대용 컴퓨터 램탑을 위시한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기기, 의료기기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 왕씨 기업의 생산은 주로 OEM 방식에 의한 것인데 주문사는 샤프, 제록스 등 유수한 세계 20여 개 메이커들이다. 특히 이 왕씨 기업은 SMT라고 하는 특수한 생산 방식을 쓰고 있어 이체를 띠고 있다. SMT는 작은 기판에 붙일 수 있도록 칩의 크기를 축소시켜 회로 기판에 붙이는 장치를 말하는데 제품을 보다 작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왕씨 기업 제품 중 60%가 이 SMT를 이용한 결과 오히려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홍콩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87년 6월에서 8월 사이의 실업률은 1.8%라서 사상 최저의 수준으로 내려갔다. 당연히 인건비가 뛰어올랐고 홍콩 정부에서는 공장 기계화를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추진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좁은 빌딩 공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동화에는 곧 한계가 왔다. 결국 다른 탈출구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The availability of the space and manpower. The building product in Sumchuan for 4 years now, the result is pretty good. Starting from last 1 year or 2 years, they start building final assembly for telephones and the monitors also. 중국과 홍콩의 국경 부근, 조그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국 광동성 심천시가 있다. 요즘 왕씨 기업을 비롯한 홍콩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 배후 산업 도시화하고 있는 심천 경제특별구역이다. 현재 광동성 전체 인구는 약 200만으로 홍콩 제조업의 총 종사자 90만의 약 2배에 이른다. 홍콩의 기업들은 이 풍부한 인력 시장에 주로 위탁 가공 형태의 일들을 맡기고 있으며 특히 완구류의 경우는 90% 이상이 이 심천에서 제조되고 있다. 그러나 심천 특구엔 홍콩의 제조업만 와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러 가전사,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현재 값싼 임금과 홍콩으로의 시장성을 내다보며 함께 몰려있다. 비록 북경에는 중국 국기가 삼엄하지만 정작 심천거리는 화사한 개방의 봄물결을 탄다. 그것은 마땅한 홍콩의 영향을 느끼게 하는 일이며 근래 높아진 심천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이다. 현재 심천의 임금은 홍콩의 4분의 1 정도. 그러나 중국 타 지역에 비하면 2~3배가 많다. 이렇고 저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현재 홍콩과 중국의 국경은 늘 불편한 모습을 이룬다. 분명하게 통계로 잡힌 것은 아니지만 홍콩에서 심천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대략 15,000명, 그중 12,000이 회사원, 3,000명이 장사꾼이라 한다. 보통 전자제품을 들고 가서 야채, 과일 등으로 바꾸오는데 실핏줄을 통해 이어지는 홍콩과 심천의 경제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었다.
it's always, it's the best support for Hong Kong. Because now in a world when everybody complain about high labor costs and labor unrests, Hong Kong has been very lucky because we are doing a lot of our manufacturing and subcontracting in China, and we are utilizing the vast pool of labor resources in China, and this helps to keep our products competitive in price. 자유무역지대인 홍콩의 개방무역 정책은 기업들에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 정부로부터 경영이나 재정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한 오늘의 홍콩 기업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엘텍이다. 엘텍은 인쇄 히로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1972년에 설립, 현재 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This machine is so very sensitive. So if there is some dirt or some dust on the circuitry, the machine will also point it out. So we can see there may be sometimes 2 or 3 points the machine pointed out, but it is not normally it is not a real defect. 엘텍은 전형적인 홍콩의 기업답게 회사 차원에서 기술 개발, 시장 개척, 생산 정보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결점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장차 첨단 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생산 과정의 자동화를 꾀하고 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엘텍은 3년 전 태국 방콕에 투자했다. And 2-3 years ago, Bangkok's the investment is not as busy as today. We're seeing that customer will be moved more and more to that Southeast Asia from Europe or from USA or from Japan. The operation will be support our customer base in the Southeast Asia. That is the main reason. 현재 태국 엘텍은 홍콩 본사와 하나의 전산망으로 이어져 있다. 마치 바로 옆방에 있는 듯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홍콩 기업의 현 위치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I think the medium size of company, most of them they're using. 흔히 홍콩을 장사하기 편한 곳이라고들 한다. 완전히 시장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첨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제품이 관세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홍콩 시장의 장점 때문에 세계 기업들이 많이 몰려든다. 일단 그 중국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97년부터 완전히 중국이 돼버린다면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가장 어떤 그 해외에서 진출하는 유일한 소위 그 쇼 윈도가 소위 그 윈도가 그쪽에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홍콩에 대한 역할은 홍콩 자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거대한 중국을 뒷받침하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 지리적인 여건이란다든지 지금까지 어떤 그 금융센터로서의 어떤 세계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이란다든지 이러한 게 당초 생각보다는 훨씬 더 소위 그 걱정이 덜해지고 있다. 자유경제지역 홍콩. 홍콩의 밤은 늘 언제나 밝다. 그리고 홍콩의 경제 또한 같은 발길로 서 있다. 비록 땅이 좁고 인력난에 시달리지만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중국. 홍콩에게는 중국이라는 커다란 담보가 있다.
동남아 최대의 종합 비즈니스 센터, 홍콩 다음으로 세계 중개 무역항을 꿈꾸고 있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서둘러 왔을 만큼 앞서가는 나라다. 어려운 국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계속적인 고도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8% 성장, 9월까지의 수출액이 680억 불을 기록, 전년보다 7.9%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본래 싱가포르는 홍콩처럼 좁고 부존 자원이 없으며 인력 또한 매우 부족한 나라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간 줄곧 적극적인 외자 도입 정책을 펴왔고, 그러한 해외 자본 유치가 현재의 고급 기술과 고급 인력의 나라 싱가포르를 이끌어온 견인차였다. 특히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의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계기는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그리고 외국 기업들의 진출 시기가 서로 적절히 잘 맞아떨어진 데 있었다. 그것은 지난 80년대 초 달러가 강세일 때 들어온 미국의 유명 컴퓨터 회사, 그리고 뒤이은 80년대 중반에 엔 강세를 피해 들어온 일본 업체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역시 같은 이유로 70년대 말에 들어온 영국계 의약회사 글락소, 주로 제약 원료를 생산하는 장치산업업체다. 보통 장치산업하면 공해를 연상하게 되지만 철저한 배기가스 처리 장치가 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본래 장치산업은 생산의 대부분 과정이 기계화되어 있으므로 매우 자본이 많이 드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영국 쪽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싱가포르 측에서는 고급의 연구 노동력을 제공하여 합작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양질의 안정된 연구 노동력을 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 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게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산업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값비싸며 가볍고 작은 제품, 즉 고부가 가치의 제품 제조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장차 싱가포르의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하이테크 산업의 입지를 다져가기 위한 포석이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주력하는 또 하나의 분야가 연구 개발이다. Which is a $50 million fund, will fund basic research into degenerative brain disorders. So we are assisting Singapore to improve and increase its involve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because this is the way the government would like Singapore to develop in the years to come. A centre of excellence, encouraging companies in to set up regional headquarters, research and development. 첨단 산업의 유치는 단지 공장의 이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장의 이전과 함께 기술도 따라서 이전되는 것이다. 오늘날 싱가포르의 대부분 고급 기술들은 바로 그러한 경로로 얻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싱가포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적극 육성하는 또 다른 산업 중에 하나는 컴퓨터 산업이다. Using the same one, we set to 0. Using the same one, is set to 1. So our key 1 to start with, a lapse of 1982년 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회사 ECS도 이러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I think we are successful in Singapore. The government in Singapore has been extremely helpful. They have many incentives and programs that encourage local industry to computerize and to move into high-tech industry. And they give very good support to high-tech industry like ours in terms of funding and grants.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가 기술 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수익성이 좋은 산업이라는 점도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장차 싱가포르 전역을 동남아의 종합 비즈니스 센터로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산업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테크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질 좋은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이곳 싱가포르 기술전문학교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1978년 일본에 의해 지어졌고 88년까지의 기술 교류를 거친 뒤 현재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다. 중학교 졸업 후 입학하고 학과는 모두 전문 기술로 짜여져 말 그대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대학 수준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이 학생들의 수준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다. 특히 철저히 개인을 교육시키는 정부도 정부였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배우려는 의지였다. I think this batch of students are actually very much sought after because the training is a very specialized training, although it's still broad-based, and they are very effective. They make very effective technicians in the industries. 결국 싱가포르의 높은 기술 수준은 철저한 교육에서 그리고 그에 걸맞는 훌륭한 대접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This one is basically doing the loading and unloading for industrial work. So you can see there's a loader there. Okay, so it transfers the materials over to the AGV to be transported to a workstation. 싱가포르 사람들은 무엇보다 인력을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싱가포르이 인력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을 지금까지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인력이었고 인력의 고급화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싱가포르 전문기술학교가 인력의 질을 높이는 곳이었다면 이곳 전자전기노조는 기업체에게 기술교육 훈련 강화를 요구하는 곳이다. But if you enhance the skill of the worker, then his earning capacity is also increased. So in the long term, what we hope to achieve is a level of skill of our workforce that attracts premium pay. And to do that, what happens is a worker must take on skills training. 싱가포르는 인력을 계속 고급화하고 그에 따른 임금 또한 높인다. 그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싱가포르 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그 상승률은 산업 생산성 증가율을 밑돌아 대외 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된 셈이다. 싱가포르의 산업 기반 시설은 이미 잘 완비되어 있지만 싱가포르는 그 위에 계속 더 좋은 시설들을 해나간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싱가포르의 부가가치를 더 높게 만드는 일이 된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트레이드 네트워크이다. 트레이드 네트워크란 싱가포르를 드나드는 모든 무역 업무를 취급하는 전산화망을 말하는데 복잡한 무역 업무를 간단히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다. 한 예로 고객 서비스의 경우 일일이 사람을 찾아다니며 전달해야 하는 서류를 간단히 컴퓨터에 입력만 시키면 국가 전산망에 의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Okay, whereby she will create whatever the traders have submitted through us. Okay, she will verify all the data entry done by the traders and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correct before she transmit out to the SNS TrainNet system. Okay, here you can see that the data entry is being done. And once it's completed, then she will do the transmission. 싱가포르 정부 주도로 이 트레이드 네트는 작년 말부터 본격 가동됐다. Yes, and then followed by the country final destination.
just-in-time operations. Everything they can time it accurately, and the approval of all the documents and sending of documents is very timely. And with a proper planning in the operations, they can improve their operations productivities by 25%. 싱가포르에 이렇듯 놀라운 전산화는 궁극적으로 장차 싱가포르를 완벽한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완벽한 사회 간접 설비를 갖춘 하늘과 바다 수송의 요충지인 싱가포르는 또 하나의 주요 부품 산업 거점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다. 주변 국가에서 만들어진 전자기계 부품이 교통이 편리한 이곳에 일단 모였다가 필요한 곳으로 배분되는 역할을 싱가포르이 담당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국제조달본부를 두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3%에서 10%로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싱가포르의 특성으로서 그 저금리, 그다음에 그 모든 그 통신과 교통의 요지로서 그 물류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그 싱가포르 정부도 그렇게 IPO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회사들이 세일즈 오피스를 비롯하여 그런 모든 그 지역의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본부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에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이처럼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과 아울러 이전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버렸던 일반 제조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89년 12월 싱가포르의 제안으로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바탐섬,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르, 그리고 싱가포르를 잇는 공동성장 전략이 그것이다. A cooperation in the futur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Malaysia, Singapore, and Johor, Malaysia, Singapore, and Indonesia apart in growth triangle. So Singapore now will invest more in Batam Island besides Johor. They not only invest in Singapore but also in Johor and Batam. In Singapore, labor is becoming more expensive. Land is also becoming more expensive. So buildings, construction is becoming also more expensive. So they move industries to Johor and to Indonesia, which is cheaper in land, cheaper in labor. 싱가포르에서 배로 30분, 바탐섬은 무척 가까운 거리에 있다. 바탐섬은 싱가포르에 불붙인 개발의 열기로 가득했다. 싱가포르이 지금껏 자신들을 지탱해오는 첨단 산업 못지않게 이곳 바탐섬을 무대로 펼쳐질 일반 제조업의 암단에도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모습이었다. Is going to develop this place to be the second Singapore. Yeah. Okay. For a moment, at the side, this is a 6-story. This one is a BIDA. BIDA is a Batam Island Development Authorities. Yeah. It's our office of our government in Batam, Autorita Batam. The side is going to build the pier, a new pier, for the Singapore and the Johor Bahru. The ship can climb to this Batam Center directly, and this Batam Center, until 1995, a lot of building will be built, almost about 30%. All will be completed until 2005. 싱가포르이 건너다 보이는 바탐섬. 바탐섬은 머지않은 장래에 싱가포르이 안고 있는 지금의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해소하고 더 나아가 많은 제조업 분야의 산업을 열어주면서 싱가포르를 세계 선진 대열에 뛰어들게 하는 메카가 될 것이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으며 또한 그 길로 나아간다. 인구 265만의 나라 싱가포르. 불과 서울의 반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에서 밀고 나가는 미래는 그처럼 넓고도 넓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건설 현장. 올해 6월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호텔을 증개축한다는 작업장에는 모두 외국인들 뿐 한국인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현재 제3국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인건비는 월 원화로 약 60만 원으로서 저희 기능공을 여기 송출하는데 기타 재비용 합산해서 비교해 볼 때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총 작업 인원이 925명. 그중 한국 관리인 20여 명을 제외한 97% 이상이 모두 외국인. 그것도 공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3국의 사람들이었다. 어렵게 큰 공사를 따냈으면 일도 우리가 해서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야 할 텐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나가야 할 길은 멀고 풀어야 할 숙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1987년) 베네치아 서방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무역 책임 분담론이 결정된 이후 직간접의 시련을 받기 시작한 닉스. 그러나 닉스들은 모두 나름대로 방책을 강구해내고 있으며 더욱더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대만은 생산 자동화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가격 상승 요인들을 극복해내는 한편 동남아에 퍼져있는 화교를 발판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 극복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단계가 됐다. 더욱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치중, 산업 고도화를 꾀하고 있는가 하면 공동성장 전략을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무역 거점을 형성해가는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교역의 관문으로서 접경에 진출하여 산업의 숨통을 열어나가고 있는 홍콩. 이렇게 모두들 나름대로 방책이 있고 분명하게 지향하는 앞날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상되는 무역 적자. 그 적자 폭만큼이나 우리는 너무 멀리 떠나와 있다.